아이고, 이게 사고 당한 거. 네. 어머. 저희가 예전에 10주년을 맞이했을 때 야생동물 사진전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전시해놨던 사진들을 여기다 똑같이 전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지금 로드킬을 당한 것 같은데 그쵸. 혹시 구조가 된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이 사진을 촬영했을 시점에는 현장에 나갔을 때 이미 폐사를 한 상태였어요. 어떡해. 네. 그래서 이 전시물들은 야생동물이 겪는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거든요. 저거는 무슨 사고예요? 저거는 누군가 쥐끈끈이를 설치를 해놨는데 거기에 붙어있는 먹이를 먹으려고 접근한 참새랑 황조롱이가 연쇄적으로 붙어서 네, 사고를 당했던 모습입니다. 이런 사진을 전시하는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가 없는데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처음 봤어요. 네. 전시를 하는 거네요. 네, 이 각각의 테마 보시면 이쪽은 굉장히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잘 살고 있겠지 하는 사진이고 저쪽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모습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네. 서식지 감소랑 지금 환경오염이 제일 큰 문제인 건 거죠? 그렇죠. 기후위기라던가 혹은 서식지 감소나 환경위험 같은 거는 정말 야생동물의 생존권 자체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위협하는 원인이거든요. 다른 어떤 요인들은 정말 한 개체를 위협할 수 있지만 이거는 정말 그 전체를 한꺼번에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가장 심각하다고 볼 수 있죠. 1년에 2,000건이 넘으니까 네. 진짜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네요. 너무... 사고도 많고. 네. 여기도 달려오는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사고를 당한 수리부엉이. 그러면 일하시면서 생기는 습관이나 이거 직업병에 가깝다 뭐 이런 습관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저는 통유리창 카페 가는 게 이제 좀 불편해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경치 이쁘다, 바다 잘 보이네 해서 좋아했었는데 이제 유리 구조물 충돌로 인한 새들의 피해가 얼마나 많은지 심각한지를 직접 보게 되니까 못 가겠더라고요. 저도 드라이브를 즐기지를 못해요.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변에 죽어있는 동물의 사체가 너무 저한텐 잘 보여요. 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차에 올랐다가도 금방 동물 사체를 보게 되면 내가 지금 즐거워할 때가 아닌데 이런 생각 들고 하니까 이야, 참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야생동물을 이렇게 집에서 좀 키우는 경우는 어떤 경로로 그렇게 키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대부분은 새끼일 때, 네, 어미가 없는 상태에서 어미를 잃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도움을 주어야겠다라고 접근하시는 게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뭐 저희와 같은 구조센터로 연락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지만 보내지 않고 이제 가정집에서 키우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못 키우겠어요. 야생성이 너무 강해서 힘들어요. 너무 커져요. 냄새가 나요. 내가 키워보니까 이 친구는 우리 집이 아니라 야생이 있어야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그걸 늦게 깨달으시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저희도 도와드리고 싶지만 대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자연으로 못 돌아가요. 일하시다 보면은 좀 속상하시거나 안타까우실 때 있을 것 같거든요. 힘 빠졌어. 힘들어. 저는 황조롱이라는 천연기념물이었는데 일반인이 한 3, 4주 돌보다가 저희한테 보내주셨었어요. 근데 얘가 육식이라는 것만 아시니까 그냥 돼지고기 살코기만 계속 주신 거예요. 근데 이미 왔을 때는 골밀도도 얘랑 같은 연령대의 황조롱이 수준이 아니고
다 약하고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뼈가 다 굽어 있고 부러져 있고 심지어 근육도 정상색이 아니라 좀 허연색으로 뒤덮여 있고 지방이 많이 껴서 기립도 못하고 날개도 못 쓰고 그래서 전신이 그러니까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 그게 섭식의 문제 때문인 건가? 그렇죠. 새들은 어린 나이에 성장을 거의 다 마치기 때문에 영양분도 그렇고 햇볕 받는 거, 바람도 쐬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래도 일반인들은 잘 그런 지식이 없으시니까 네. 그 친구는 진짜 오자마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안락사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좀 너무 속상하네. 진짜 화났었어요. 가끔 제가 일반인 분들 중에 나는 매를 데리고 키워서 방생까지 했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과연 그 방생이 올바른 기준에 의한 방생이 맞을지 얘가 충분히 가야 할 만큼의 비행을 할 수 있는 상태였을지가 고려됐을지 뭐 이런 모든 게 다 의심스럽고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고 그냥 방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연에다가 그냥 유기한 거나 마찬가지네, 그렇죠? 그러면 건강한데도 사람 수를 너무 많이 타서 자연으로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많아요. 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태어나고 여러 감각 기관이 활성화되고 주변의 자극을 수용하게 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자신한테 가해진 자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특히 눈을 뜨고 처음 본 어떤 존재를 자신과 같은 동종으로 여기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걸 이제 각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사람에게 각인이 되는 야생동물은 자신의 종 정체성 자체가 송두리째 훼손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내가 누군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동물인지 아니면 내가 사람인지 내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맞는 건지 이런 거 자체를 동물이 스스로 인지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자연으로 못 돌아가는 친구가 꽤 많고요. 지금 저희 센터에도 여러 마리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조금 건강해졌다고 해서 무조건 방생에 바로 돌려보낼 수 성공할 있는 건 게 아닌 아니고 거구나. 또 너무 인간하고 가까워져서 자연으로 못 돌아가는 그 시기를 놓쳐서 또 못 돌아가는 경우가 많고 그 클라라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새끼 때 강아지를 데리고 공원을 산책하시던 분께서 어미가 없는 채 있는 클라라를 발견을 하셨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집으로 데리고 가셨죠. 그래서 강아지 기르는 것처럼 그 너구리를 기르기 시작하셨었고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데 이 친구가 잘 걷지 못하고 계속 옆으로 넘어지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때서야 아,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희 센터로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데려와서 봤더니 다리가 다 이렇게 휘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는 부러져 있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성장을 해야 되는 시기에 불균형한 영양 섭취와 제한된 운동량 때문에 제대로 된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장애를 갖게 된 거죠.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거는 아주 늦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의 신체적인 손상을 회복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믿고 따르는 문제가 있었어서 결과적으로는 자연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저희랑 10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지냈죠. 야, 참 근데 얼마 전에 그 야생동물 카페가 유행을 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이들은 모르니까 멀리 동물원까지 가지 않아도 야생동물 카페 가서 뭐 이렇게 만지게 하고 뭐 하는데 동물농장에서 봤을 때도 아니 저 좁은 장소 안에 저렇게 많은 야생동물들이 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되기도 했고요, 그렇죠? 가운데에만 구조물이 있는 공간에 대형개와 라쿤 여러 마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라쿤을 보고 만지며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사람 사이에서 계속 벽을 오르려다 미끄러지는 라쿤이 보입니다. 바닥구석을 계속 핥는 라쿤도 보입니다. 이처럼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정형 행동은 우리에 갇힌 동물에게서 종종 나타납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뭐가 잘못돼서 구조되는 동물들도 있어요? 네, 저희가 라쿤 4마리를 지금 보호하고 있어요. 아, 지금요? 라쿤이요? 네, 네. 지금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4마리가 모두 다 말씀하셨던 야생동물 카페가 폐업을 하면서 유기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서 구조가 되고 여기까지 오게 된 친구들이에요. 근데 라쿤은 외래종 아닌가요? 네, 라쿤은 외래종이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생태계 교란 위해 우려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동물이기도 해요. 라쿤은 어마어마한 능력의 잡식성 동물이거든요. 아, 네, 그래요? 우리나라에 라쿤이 서식하게 되면 정말 다양한 야생 생물을 모두 먹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어서 네, 여러 종의 심각한 감소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원숭이처럼 쓰거든요, 손가락을.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그게 통제가 안 돼요, 이 친구들은. 손을 다 쓰는 거야, 그냥. 네, 집에서 키우다 보면 아, 내가 도저히 감당을 못해 이렇게 되기가 너무 쉬운 친구들인 거죠. 이미 라쿤이 야생 생태계에 퍼진 다른 나라들은 농작물 피해를 굉장히 심하게 보고 있어요, 라쿤으로 인해서. 라쿤은 그럼 우리나라에는 천적이 없는 건가요? 없을 걸로 보이죠. 네, 그나마 찾아보자면 누군가에 의해 마찬가지로 유기되거나 유실된 좀 큰 큰 개. 게? 그럼 그냥 라쿤은 평생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네? 네, 일단은 그래야 될 것으로 보여요. 그 라쿤 중에 한 마리는 실제로 동물농장에서 구조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기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기억나세요? 아포. 홍대? 네, 네, 맞아요, 맞아요. 홍대? 홍대? 오. 대학가에서 있던. 그 주변에 라쿤 카페가 꽤 많이 있었거든요, 홍대에. 그랬구나. 그 어느 카페 중에 한 곳에서 누군가가 유기를 했을 한 거죠. 것으로 네, 보이는 상황인 거죠. 야생동물을 왜 굳이 치료를 해주고 뭐 구조를 해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야생동물을 잘 구조하고 또 치료해서 돌려보내줘야 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왜냐면은 반려동물한테 이렇게 잘하더라도 야, 뭐 지금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든데 뭘 동물한테, 개한테 그러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심지어 야생동물. 아니 야생동물을 우리 세금으로 왜 구조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솔직히 생각해보면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 사람이 다니는 그 도로 생기기 전에 다 산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살던 야생동물의 터전을 다 뺐고 지금도 들어오는 야생동물들 구조 원인을 보면 다 사람 때문이에요. 뭐 건물에 부딪히거나 전선에 충돌하거나 차에 부딪히거나. 머나먼 길 떠나는 사람처럼 마치 배움 나온 것처럼 이런 원인을 제공해놓고 나 몰라라 하는 거는 좀 안 되지 않을까. 사람도 사실은 동물이에요. 그리고 이 자연 생태계 속에 있는 정말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이용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존재인데 동물이 사라지면 생태계가 위협받고 생태계가 위협받으면 그 멸종의 굴레 속에 가장 마지막에 남아서 멸종 위기에 처할 존재는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동물 자체에 대한 연민이나 책임감 같은 것도 따르겠지만 사실은 야생동물을 구조하는 일은 곧 우리 사람이 잘 오랫동안 이 지구에서 다른 존재들과 공존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야생동물의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죠.